안녕하십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워. 좀 밝게 웃으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항상. 자신감에 찬 모습.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메인 센텐스가 이거로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는 20년의 업역을 갖고 있는 회사다가 메인 센텐스예요. 그럼 다음 설명들도 다 부차적으로 20년의 업역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인 센텐스를 여러분이 잘 짚어야 됩니다. 기초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메인 센텐스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있지만 집요하게 괴롭히고 들어갑니다.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 첫 문장 들었더니 대충 뭘 물어보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말할 답변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잘 경청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맨 끝나는 말, 어떤 질문으로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끝나는 멘트에서 yes와 no question으로 시작해서 답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질문을 받자마자 답변을 했어. 그리고 줄기차게 쭉 빠져나가지 않아도 돼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멈칫거려도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하고 들어와도 됩니다. 그 대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답변을 받으면 빨리 답하고 답을 한 다음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메인 센텐스가 이걸로 들어왔죠. 지금 건설사에서 걱정하는 거는 야, 우리 데이터 니네가 다 가져가고 우리 데이터는 없고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라든가 여러분이 주신 데이터는 우리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답변이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에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변경된 물량 산출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이게 에이스의 가장 큰 특징인가? 물량 변경 안 하면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엽적으로 들어오시면 어렵다. 네가 한 얘기는 엔지니어링적인 답변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네가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어. 라는 모드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장이 다 길어요. 장황하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고 설명하시는 사람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당사는 이러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설명됩니다. 라고 하면은 추가 질문이 꼬리를 물고 나오지 않는데 설명을 계속 띄엄띄엄 던지니까 계속 띄엄띄엄하게 답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 사람도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답변하는 사람도 신뢰를 주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일단은 짤도 안에서 짤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짤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우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인 답변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짤도 안 되고 두도 안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묶어서 메인 센텐스를 던지면서 접근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간은 거의 지금 5분 가까이 넘게 썼는데 계속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꼬리를 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질의답변의 인트로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시작해야 돼요. 인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왜? 인사를 제일 먼저 하니까. 인사를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꼬인다는 거예요. PT도 마찬가지 초반 5분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합니다. 사실상 한 3분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요. 안착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질의답변도 마찬가지. 처음 문제를 받아서 그 질문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10분이 달라져요. 지금 앞쪽에 받은 첫 번째 질문에서 헤매기 시작해서 계속 그 질문으로 집요하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를 캐치하셔야 돼요. 내 설명이 어느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꼬리를 물었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털고 가는 건데 빨리 털어야죠. 근데 자꾸 질문의 범위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질문의 범위를 토목에서 대고 뭐 이건 또 설명하고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다시 쭉 설명해주고 거기에 또 질문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상 10분 동안 발표를 했지만 질문을 하나를 받았어요. 맨 처음 질문은 니네가 차별화되는 게 뭐야? 토목이야? 토목인데 어떤 점이 차별화돼? 기술적으로 차별되는 건 뭐야? 뭐가 차별화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큰 특징이 토목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토목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애 중에 토목으로 밥 먹고 사는 애가 있을 수 있는데 걔가 또 찐따 붙어서 쫙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게 있어요. 우리는 토목을 베이스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토목을 엔지니어링 파트로 설명하는데 토목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엔지니어링 파트는 BIM입니다. BIM이 기본적인 거예요. 토목을 BIM과 접목시켜서 토목의 업무량을 줄이고 토목의 변화라든가 변형되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고 공법이나 물량을 산출을 바꿀 수 있는 회사지 우리가 토목으로 땅 파는 회사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꼭 토목으로 땅 파는 애들처럼 브리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C추공 몇 개 뚫고 그 C추공을 뚫으면 집안 단층이 다 틀리고 이런 거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너네가 그걸 잘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토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을 때 가짠쳐. 뭐 땅이나 한번 파봤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우리 땅 파본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야 땅은 내가 파. 너 엔지니어링적으로 니네가 하는 일을 말해봐.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빔 기반으로 토목에 도움을 주는 프리콘을 실시하는데 특허도 있어. 에이스라는 특허가 있어. 그래서 이 특허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이 특징을 반영해서 토목을 프리콘 해주면 니네 토목 공사가 훨씬 더 좋아져. 뭐가 좋아져? 뭐가 좋아집니까? 그렇죠.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시공 품질 확보 세 가지가 좋아져. 니네 땅 판다고 삽질만 하지 솔직히 잘하는 거 없잖아. 우리가 그거 잘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 그러면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뭐 라이노랑 연결했다, 기타 뭐 등등 여러 가지 토목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니네 땅 팔 때 이런 식으로 파잖아. 근데 우리는 에이스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고 어떻게 돼. 그리고 다른 데가 니네 만약 외주 맡겼지? 그럼 며칠이나 걸리는지 한번 계산해봐. 최소 토목 같은 경우는 열흘 이상 걸려. 우리는 반나절이면 끝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왜 못 그래? 우리는 건축 시공하는 애들이 프로그래머가 돼서 소프트웨어를 돌린다니까. 니네는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시공하는 애가 와서 봐주고 데이터값 따로 입력하고 막 삽질하지. 우린 자동 입력, 자동 산출, 자동화, 특허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게 토목 공정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공 공정 전체에 해당하는 프리콘에서 우리가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우리를 파트너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페이스메이커로 외주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이게 체계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야 강비조 너는 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설명을 잘하니?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야, 들잖아.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지. 왜? 아, 저 새끼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말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전제로 묶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대전제로. 그 다음에 대전제로 안 묶이는 거는 반문하죠. 방금 여러분이 한 말은 대전제로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거나 잘못된 설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셔서 여러분이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써라예요. 써! 외주를 줘! 돈을 줘! 용역비를 주면 우리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 기본적으로 니네가 원하는 거 세 가지잖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시공 품질 향상.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해줄 수 있어.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해줄 수 있어. 우리 말고 다른 데는 이거 해줄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제일 싸. 우리가 제일 빨라. 우리가 제일 방법이 좋아. 결정적으로 우리는 빅데이터도 갖고 있어. 너희 같은 애들을 수만 번 상대해봤단 말이야. 강비조가 얘기하잖아요. 만여 명 가까이 트레이닝 시켜봤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어긋나는 애를 본 적이 없다. 10,000분의 1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북한 사투리 쓰시는 분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북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단치는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상 사투리 될 것도 아니에요. 좋게 얘기하는데 최민수가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갈갈하잖아요. 싸납잖아요. 최민수의 엄마가 이북 사람이에요. 최민수의 엄마가 평양 사람이에요. 그 평양 사람들이 말하는 투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싸납습니다. 들으면 진짜 야, 너네 점심 먹었니? 이렇게 얘기 들으면 사장님 화나셨나 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 생각될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의 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아요. 그 장점을 잘 포장하셔야 돼요. 근데 체계적으로 포장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돼요.